태국 최고 재벌가의 딸이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상속권을 포기하고 집안의 체면을 완전히 박살내면서까지 한국으로 도망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저는 태국 사회에서 모든 걸 가진 완벽한 공주였어요. 출라롱꼰 대학교 최우등생에 외교관 시험 합격 확정자였거든요. 그런데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한국 드라마 OST 한 곡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친 짓이다. 우리 가문의 수치다라며 아버지가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 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네가 우리 집안을 망쳤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뒤였습니다. 한국어 때문에 태국 전체가 뒤집어진 충격적인 실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차니 위라나야콘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온 21살이에요. 제가 누구인지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태국 외교부 차관이시고 어머니는 태국 왕실 무용단 출신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전통 무용학교를 운영하고 계세요. 저희 집은 방콕에서도 손꼽히는 저택이에요. 정원만 해도 축구장 2개 크기죠. 어릴 때부터 저에게는 운전기사, 개인교사, 심지어 맛을 보는 시종까지 있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았던 거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숨막히는 압박이 있었어요. 라차니야, 너는 우리 가문이 미래다. 실망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을 평생 들어왔거든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친구도, 취미도,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까지도 가족이 정해줬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던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외교관 시험 준비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엄숙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국어는 이제 필수입니다. 외교관이 되려면 중국어를 반드시 할 줄 알아야 해요.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어요. 태국 경제의 81%를 화교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태국 상장회사 시가총액의 대부분도 중국계가 차지하고 있죠. CP그룹 같은 태국 최대 기업도 모두 화교 출신이 운영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 집안도 그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태국 인구의 12%가 화교인데 이들이 경제의 대부분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라차니 양, 당신 같은 명문가 출신이라면 더더욱 중국어가 필수죠. 화교 기업인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또 다른 의무, 또 다른 짐이 제게 떠넘겨지는 기분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 인생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도 없는 걸까? 수업이 끝나고 기분이 너무 답답해서 캠퍼스 근처 조용한 카페에 들어갔어요. 평소라면 집으로 바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날은 왠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카페에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한국 드라마 OST였는데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노래였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슬픔이면서도 희망적이고 절망적이면서도 따뜻했죠. 제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자유롭구나. 드라마 속 주인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울고 싶을 때 울고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꿈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몰래 유튜브로 그 드라마를 찾아봤어요. 안녕하세요라는 간단한 인사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도 모르게 따라 말해봤어요. 그 순간 마치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국어도 영어도 중국어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언어. 누구도 저에게 배우라고 강요하지 않은 언어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집안에서는 한류 문화를 극도로 경멸했거든요. 그런 저급한 대중문화는 우리와 격이 맞지 않는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태국 전통 무용의 거장이셔서 한류를 문화의 타락이라고 부르실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완전히 몰래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밤 12시가 넘어서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 이어폰을 끼고 한국 드라마를 봤죠. 화장실에서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기도 했어요. 몇 달 동안 그렇게 숨어서 공부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이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된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라 순수한 기쁨으로 뭔가를 배우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한글로 단어를 써가며 공부하고 있는 걸 보신 거죠. 라찬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글자야? 중국어도 아니고. 설마 이게 한국어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태국 전통 무용의 딸이 왜 그런 천박한 걸 배우는 거니? 당장 그만둬.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처음으로 찾은 제 자신만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학기에 몰래 교양 선택 과목으로 한국어 입문을 신청했습니다. 시간표를 조작해서 부모님께는 다른 과목을 듣는다고 거짓말했어요. 첫 수업날 강의실에 들어가니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교포 출신 조교수지 선생님, K-팝을 미치도록 좋아하는 말레이시아 친구 리아, 한국 드라마 마니아인 인도네시아 남학생 아디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국어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수지 선생님의 첫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드디어 제대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기쁨에 눈물이 날 뻔했죠. 저는 라찬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시간만이 진짜 내가 나인 것 같아. 한국어 수업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문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강요가 아닌 선택으로 공부한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처음 알았죠. 리아는 저에게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추천해줬고, 아디는 한국 드라마의 숨겨진 명작들을 알려줬어요. 수지 선생님은 한국의 계절과 음식 문화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죠. 라찬이, 내가 한국어를 정말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 수지 선생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는데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때?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발표 주제는 한태국 여대생이 한국어를 사랑하게 된 이유였어요. 대회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온 라찬이입니다. 무대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진짜 이야기를 했어요.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 모든 걸 정해진 대로 살아왔지만 한국어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고 말이에요. 한국어는 저에게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선택한 꿈이에요. 청중들이 박수를 쳐줬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제 모습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놀랍게도 지역 예선을 1등으로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게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회 결과가 대학교 홈페이지에 큰 기사로 올라간 거예요. 출라롱콘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라찬이 위라나야콘 양 한국어 말하기 대회 1위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그날 저녁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라찬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외교부 동료가 나에게 전화해서 내 기사를 봤다고 했다.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신당했어. 아버지, 저는 그냥. 입 닥쳐. 네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니? 몰래 그런 저급한 문화를 배우고 있었다고? 어머니도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라찬이야, 네가 우리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구나. 태국 전통 무용가의 딸이 한류에 빠져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다니. 당장 그 수업 그만둬. 그리고 한국어와 관련된 모든 것을 포기해. 아버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이건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고요. 선택? 네가 뭘 선택한다고? 내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어. 외교관이 되어서 우리 가문의 명예를 이어가는 거야. 그럼 제 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나요? 그날 밤 저희 집은 완전한 전쟁터가 됐어요. 20년 넘게 쌓여온 억압과 좌절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죠. 네가 한국 가서 살고 싶으면 이 집 문을 나가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날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라찬이 서울 외국어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모집한다고 해. 네가 지원해보면 어떨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뛰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상대로 격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
네가 한국 가면 우리 가문은 완전히 끝이야. 어머니 단 한 학기만요. 이것만 하고 돌아올게요. 제발요. 몇 주간의 설득 끝에 극도로 까다로운 조건으로 허락을 받았어요. 정말 한 학기만, 그리고 돌아와서는 한국어를 완전히 포기하고 외교관 시험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어머니가 조용히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라찬이야, 엄마가 너무 심했니? 아니에요, 어머니. 사실 엄마도 젊었을 때. 아니야, 됐어. 조심해서 다녀와. 그 순간 어머니 눈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봤어요. 후회 같은, 그리움 같은 그런 감정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공항 안내방송에서 한국어가 흘러나올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낯선 듯 낯익은 그 말들이 제 귀에 들어올 때마다 드디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숙사에 도착해서 다양한 나라 친구들을 만났어요. 일본에서 온 유키, 독일에서 온 한스,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까지. 모두 저처럼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사랑해서 온 사람들이었죠. 한국에서의 첫날 밤 창문을 열고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모든 게 낯설지만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기적 같았어요. 한국어 수업은 물론이고 문화체험 프로그램, 한국 가정 방문, 전통시장 견학까지.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어느 날 서울시청 견학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 갑자기 태국 관광객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걸 봤어요. 저는 주저없이 다가가서 통역을 도와드렸죠. 여기서 명동까지 어떻게 가나요? 지하철 4호선을 타시면 됩니다.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그 순간을 지켜본 시청 공무원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정말 한국어를 잘하시네요. 태국과 한국을 연결하는 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외교관 시험이 아니라 문화와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 발표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한태국 여대생의 한국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진짜 저를 찾았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교수님이 제게 오셨어요. 라찬이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어.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 몇 주 후 그 영상이 태국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겼고 태국 친구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영상 보고 나도 한국어 시작했어요. 저도 용기 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려고요. 언니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작은 불씨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가족들과 또 다른 갈등이 있을 거라고 각오했는데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어요. 라찬이야, 사실 엄마도 젊었을 때 일본 전통춤을 몰래 배웠단다. 어머니, 그때는 일본 문화를 배우는 게 금기시됐거든. 하지만 너무 배우고 싶어서 몰래 다녔어. 할머니께 들키면 매를 맞았는데도 말이야. 처음 듣는 어머니의 고백이었어요. 내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다만 엄마는 네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됐던 거야.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어머니도 젊은 시절 저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어머니, 저 한 가지 꿈이 있어요. 뭐니? 전통무용학교에 한류 문화융합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태국 전통과 한국 문화가 만나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엄마가 도와줄게. 아니, 함께 해보자. 그 후 아버지도 천천히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제 유튜브 영상이 태국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보시고서는 조금씩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는 태국 최초 한류 문화융합센터 설립을 위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부딪혔던 전통의 벽을 새로운 전통으로 바꾸는 주체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꿈을 이루는 다리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닌 내가 선택한 길을 걷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도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더 많은 태국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고 싶어요. 한국어가 저에게 용기를 준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더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태국을 넘어서 동남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간 거예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도 제 영상을 보고 한국어를 시작한 친구들이 생겼어요. 라찬이 언니 덕분에 저도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학생인데 언니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생겼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매일 수백 개씩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 하나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베트남 여학생의 편지였어요. 언니, 저는 가난한 집 딸이라서 부모님이 일찍 시집가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언니 영상을 보고 나서 제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희망의 메시지가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문화교류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태국 전통 무용과 한국 전통 음악을 융합한 공연도 기획하고 있죠. 어머니는 이제 제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셨어요. 라찬이야, 네가 옳았구나. 전통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해. 어머니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아버지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처음에는 가문의 수치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세요. 외교부 동료들이 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아, 네가 진짜 외교관이 된 것 같구나. 국가와 국가 사이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 사이를 연결하는 외교관 말이야. 그날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을 때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어요.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기회들도 생겼어요. 태국 최대 방송사에서 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자고 제안이 왔고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왔어요. 무엇보다 기쁜 건 저와 같은 고민을 했던 태국 친구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술을 선택했고 또 다른 친구는 집안 대대로 이어온 사업 대신 자신만의 길을 찾았어요. 라찬이가 길을 열어줬어.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어. 친구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했던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매일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죠. 언젠가는 태국과 한국 사이에 진정한 문화의 다리를 놓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소중하지만 자신의 꿈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단어가 있어요. 바로 도전이라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지금은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그 도전 하나하나가 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